자신의 명확한 가치관과 판단 기준 아래 기업을 선택했고 이 직무를 이해했고 내가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쓰임 받을 준비돼 있고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한 사람을 뽑는 게임입니다.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 문항마다 답을 다 따로 준비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항의 의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포인트에 맞게 내 이야기가 최소 3가지 이상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 취업 준비에 있어서 겨울방학을 잘 대비해야 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강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차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국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취업 전형에서 대비해야 될 건 크게 4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내 역량과 경험을 정리하고 질문과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면 좋겠다. 이 4가지가 결국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역량, 경험 정리하고 의도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미리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당연하고도 뻔한 얘기지만 각각을 들어가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들,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4가지 잊지 마시고요. 생각 정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생각 정리,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종교적인 느낌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분들은 역설적으로 취업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접근하는 분들과의 대결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기업체 임원 면접 때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래요, 저기 우리 차재원 씨는 좌우명이 뭡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좌우명 묻는 문제를 예상조차 안 한 채 그날 좌우명이 탄생하죠. 착하게 살자,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왜 그런 좌우명이 이러면서 되게 대화가 이상해지는 이 갑분싸의 이 분위기 어쩜 좋죠? 가치관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좌우명이 없다는 건 여러분만큼 아는 거 많고 생각 깊고 사려 깊고 공감 능력 뛰어난 세대는 단군 일의 최고입니다. 인정. 근데 막 이런 취업 전형에서 오피셜하게 내 생각을 표현한 기억과 경험들이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적어도 저 대학교 초반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꼰대 같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번 게임이 이런 게임입니다. 문항마다 전형마다 자신의 명확한 가치관과 판단 기준 아래 기업을 선택했고 이 직무를 이해했고 내가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쓰임 받을 준비돼 있고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한 사람을 뽑는 게임입니다. 이따가 살펴볼 스킬적인 기술적인 접근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거 앞서서 베이스가 탄탄히 다져진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모래성처럼 대략적인 접근으로만 해서 되는 친구들, 고스펙자면 고스펙자를 뽑는 전형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졸 공채 중심으로 지원을, 특히 공기업에 지원할 경우라면 이런 세팅이 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좌우명을 꼭 장만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늘 생각하셨던 그걸 명문화하시고 이를 글과 말로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나이 한 32쯤에 돈 모아서 1억 되면 가게 차릴 거예요. 카페 할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구직 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가치가 있는데 뭐 제가 그거 말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과연 기업이 좋아할까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척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 게임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게임의 룰에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생각이 확고히 돼야만, 즉 자기 비전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어야만 취업이 성공할 수 있고요. 그게 이미 있는 분은 그걸 구체화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없는 분이라면 이제 새롭게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하셔야 되는 게임까지 도래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묻습니다.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 있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힘든 적이 없었어요. 힘든 적이 없대요. 얼마나 분위기 쌓여지는지 아십니까? 힘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적나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여쭙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힘든 게 아니지만 범사회적으로 봤을 때 힘든 기준에 맞는 얘기를 부탁드려요. 근데 저는 워낙 긍정적이라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느낀다고요? 그럼 애초에 이 게임의 언어에 입각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기업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왜 나 몰라줘? 내가 우리 아빠 딸인데 왜 나 몰라? 이런 접근이 통용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택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힘들 법한 얘기를 하시던지 이게 왜 힘들었단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 학생 중에서 이제 IBK 입사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학생께서 면접 때 이런 얘기를 과거에 들으셨답니다. 저기 우리 A 씨는 저기 언제가 가장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약학대학원을 대비할 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니까. 필연적으로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학생에서 뭐라고 답했냐면 내 적분이 어려워서 어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어려웠는지의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게임의 룰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진행되지가 않는 게임이 오셨기 때문에 상대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상대가 원하는 관점에 맞게 내 이야기가 어느 정도 포메이션이 되든지 아니면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에피소드나 생각이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인성검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와 성격이 반대인 상사의 의견은 상사의 의견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상사의 의견은 따라야지. 상사니까. 손 들어볼래요? 괜찮아요? 뭐 단톡할까요? 우리 뭐 말들이 없으시네. 아니다. 이거 따르면 안 된다. 뭐 있겠죠? 정답이 뭐 같아요? 네, 둘 다예요. 인성검사라 둘 다가 정답이죠. 근데 이 문항 자체도 의도가 있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자꾸 의도를 생각합니다. 이거 왜 냈지? 무조건 내 조직 적합, 내 협업, 왜 적응 하면서 무조건 얘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일관성의 오류가 빠지죠. 요 문항이 4번쯤 나왔는데 67번쯤에 이게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근데 앞에 형용사 하나가 더 나옵니다. 부정확한 혹은 불합리한 혹은 정의롭지 못한 부조리한 뭐 이런 단어가 같이 나와요. 이제 본인이 헷갈리죠. 일관된 마킹을 하라고 난 인성검사 알고 있는데 부조리한 의견도 상사 그래 나 인턴 때 그렇게 했으니까 따르자 하는 순간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묻는 말에만 답을 급급히 하다 보니까 인성검사조차 접근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면접 때도 물어요. 자, 차재원 씨, 협업이라곤 뭐라고 생각해요? 협업과 관련된 경험 있어요? 네, 협업은 이렇게 서로 대화 이렇게 나누고 소통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별 과제 때 인적 자원 관리 수업 때 일입니다. 조별 과제 소통. 그 경험은 뭐 이렇게 할 법한 얘기 다른 경험 없나요? 여기까지 경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험이 없네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경험 정리도 안 돼 있고 그게 왜 협업인지 표현도 나만의 표현으로 말할 줄 모르는 말할 수 있는 지식과 분위기와 배경이 있는데 연습을 안 했거나 어색해서 혹은 정말 얘기가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각기 다른 이유로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문항의 의도를 우리가 꼭 파악하자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항들을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첫 번째 문항을 보겠습니다. 본인을 해시태그 3가지로 표현을 하랍니다. 이게 이제 LG텔레콤, LS그룹의 일부 계열사들 그리고 롯데그룹의 일부 면접 때 임원 면접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해시태그로 나를 표현하라. 우리가 별그램이라던가 페북을 해보면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해시태그에 용어를 사랑, 열정, 도전 이런 걸로 넣습니까? 아니죠. 무슨 뭐 땡땡스타그램, 무슨 뭐뭐스타그램 특정한 키워드인데 조금은 좀 구체적인 키워드와 이야기들로 내 얘기를 펼쳐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문항은요. 본인의 강점을 묻는 문항입니다. 지원자의 강점을 녹여줘야 되는데 그 강점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관건이겠죠. 이를테면 뻔한 답변, 즉 여기서 말하는 해시태그에 있어서 저의 접근을 해봅시다. 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에게 있어서 해시태그를 강연이라고 말하면 좀 식상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4시에서 17시
뭐 땡땡 빌딩 3층. 아니면 대화와 공감의 시간. 조금은 제가 좀 즉흥적인 답변이라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좀 구체성이 있는 해시태그의 표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대입하자면 구체적인 경험에서의 어떤 결과값이라던가 그 당시 맡으셨던 경험에서의 역할 혹은 특정한 자격의 타이틀 혹은 특정 과목과 특정 챕터의 지식 등이 해시태그의 표현으로 나와주실 때 본인의 강점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강연, 면담, 상담이 아니고요. 24시간이 모자라 땡땡 빌딩 3층 특강 마스크 쓴 그녀 뭐 이런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본인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특정 면접 때 해당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소개를 안녕하세요 보다는요. 해시태그로 저를 표현한다면 저는 이런 해시태그를 쓰고 싶은 물론 이제 업종 중에 해시태그를 모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그렇겠지만 해시태그를 이해하는 업종 내에서라면 일정 부분 응용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문항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강점을 묻질 않습니다. 해시태그란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거둔 경험을 말해달라. 이거 면접 질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항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 문항은요 본인의 도전의식을 묻는 건데요. 이 도전의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도전의식에 해당되는 표현을 쓸 때 그 결과가 분명하다면 그냥 도전이란 말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본인이 어디 공모전 나가서 대상 타셨습니다. 그럼 그냥 도전이라고만 해도 결과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학교 축제 때 포차를 열었습니다. 15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2시간 만에. 성과 됩니다.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란 단어 그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A학점 받은 거, 여러분이 특정 경험을 한 거,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건 이게 왜 그렇게까지 성과이고 도전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중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꼭 내 글이나 면접 답변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분명한 건 남들은 안 된다고 했다에 해당될 만큼 조금은 어렵고 버겁고 무거운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 인력의 제약, 지식의 부족, 본인의 경험의 한계 등이 꼭 답변의 일부에 드러나줘야 된다는 게 그거야말로 드러나줘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의 경험을 정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포뮬러를 갖춰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 경험을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학생분들과 이렇게 면담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제가 인턴을 1년 정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1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 미팅 하지 않았나요? 팀 미팅. 맞아요. 그때 자료 정리한 다음에 월간 보고서 썼죠. 대박.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했어요. 이렇게 프로파일러 무슨 표창원 씨도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제가 역으로 기억을 해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자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좀 누군가의 힘을 빌려 즉 스터디원이 됐건 본인의 과거 경험을 최대한 지엽적인 에피소드도 됐건 좀 기억을 좀 해내는 작업이 일단 필요하고요.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지 마시고요. 최대한 좀 기록을 하시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일기 무슨 안나일기 이게 일기 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로 맡은 업무는 이런 업무고 고객 응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게 난 좀 어렵고 주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보람이 되고와 같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일 또한 내가 좀 입체적으로 역할, 상황에 입각해서 좀 정리해보는 습관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항의 의도는 도전의식인데 경험 자체가 명확한 성과 아래 있다면 그냥 그 표현 자체에 집착하시고요. 집중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게 왜 도전이고 이게 왜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부각하는 표현의 상황 설명이 나와줘야 되고 그거가 기억이 안 난다면 경험 정리할 때부터 좀 정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학부 시절 기억에 남는 과목을 설명해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강점을 묻는 겁니다. 결국 해당 과목을 통해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다거나 본인의 직업기초 역량에 가까운 만한 역량이 해당 과목 속 특정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식의 영역으로 한번 보자면 결국 그 지식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종의 이런 파트에 대한 지원 의지로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얘기라고 한다면 결국 단체 활동 속 조직 적응이나 협업, 문제 해결 등의 소스로서 이 과목 속 내용을 내가 했던 활동을 녹여서 내 이야기를 펼쳐가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마다의 공통점은 결국 지원자의
역량이나 태도상의 강점을 다양한 형태로 물어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 문항마다 답을 다 따로 준비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항의 의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문항의 의도는 일반적으로 지원자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를 묻는 형태, 그리고 그걸 하위로 수반할 수 있는 경험 여부를 묻는 형태, 회사랑 어떤 업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사회 현상이라든가 내용들을 묻는 형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좀 묻는 추세입니다. 각각의 포인트에 맞게 내 이야기거리를 최소 3가지 이상은 정리를 좀 평소에 해주셔야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2번째입니다.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던 최근의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1차 실무 면접 혹은 이제 임원 면접 골고루 정말 서류까지 골고루 나오는 형태의 문항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은 이런 문항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 특성상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공학과 이런 친구들이죠. 딱히 단체 활동을 한 게 없이 그냥 주구장창 자판만 만져보고 모니터만 쳐다봤던 친구들 기준일수록 대외 활동 같은 걸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문항 자체가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 문항은요, 대인관계적인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화면에 보시는 테이블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부 요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팀워크가 뛰어나고 리더십이 좋고 갈등을 잘 핸들링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가 단체 활동,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임하는 데 필요한 행위와 함께 좀 엮어서 내 이야기를 좀 구체화해 주는 것까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좀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협업을 잘해요가 아니라 나는 업무 공유를 잘해요. 구성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의미를 알고 최선을 다해요와 같이 조금 구체적인 표현들로 내 이야기와 경험, 입사 후의 업무 내용까지 폭넓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을 다루는 NCS 홈페이지만 가봐도 각각의 직업 기초 역량에 대한 정리된 표들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머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활용해 보시는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소개서는 좀 미리미리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이걸 진행하는 게 12월 뭐 한 셋째 주 정도 됐다 칩시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이니까 따뜻하게 연말을 보내셔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궁서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좀 미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임박해서 지원해야 될 회사가 아니고 본인이 3월이라든가 2월 달과 같이 어느 정도 아직 여유가 있는 회사일수록 본인이 문항이 일부 바뀔 수는 있지만 문항의 의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업체에서 지원 동기를 안 쓰는 문항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특정 회사의 지원 동기는 새롭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가 이미 통과된 건데 뭐 그거는 뭐 굳이 쓸 필요 없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현황을 중심으로서 지원 동기의 초반부를 좀 바꿔주실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수치를 적어뒀던 기존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혹은 면접 때 내 지원 동기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나를 자꾸 지원 동기를 물어봤던 기억이 나신다면 지원 동기의 버전도 조금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시피 내가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써놓으면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쓰면 보름 안에 좀 파이팅이 느껴질 거고요. 2월 이후부터 다시 행복한 봄이 올 것입니다. 만약 지금 멍 때리고 대충 보내셨다간 눈물의 봄이 다시 한번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하고자 했던 회사들의 기존에 오픈된 문항들을 참고해서 내가 미리미리 써보는 게 필요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개요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 쓸 때 포인트는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그냥 개요만 대략적으로만 써줘도 땡큐인 겁니다. 기업의 현황 2줄, 이 현황 속 이 회사의 강점 1줄, 이 강점 속 구성원의 자격 1줄, 나의 경험 2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 주십사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부탁입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일단 본인이 최소한의 어떤 틀을 잡은 상태에서 내 어떤 이야기나 틈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동기나 성장 과정과 같은 잠시 후에 살펴볼 내용들이겠지만 본격적인 작성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자기소개서의 틀을 좀 미리미리 잡아 놓으실 때 가장 바쁘고 중요할 때 좀 빠른 입사 지원이 좀 여러 곳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급한 마음에 제대로 쓰려고 하다 보면 4박 5일 걸립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길게 자기소개서에 바다를 헤엄치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개요의 틀을 잡아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실패한 자기소개서를 좀 봐달라는 얘기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기업의 어떤 특징들을 잘 보시면 실패한 특정 기업들의 내용과 서비스를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자취를 감춘 특정 케이블 TV의 모습, 그리고 프리첼과 같은 특정 사이트 기억나십니까? 혹시 프리첼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그거 알고 있다면 30대입니다. 예. 국내 최초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유료화를 시도했다가 아쉽게 가입자가 이탈이 많았던 그런 프리첼 사이트가 있고요. 이 회사는 결국 성급한 유료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루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인데요. 우리나라에만 그루폰 서비스가 종료된 지 몇 년 됐습니다. 뭔가 한국의 트렌드를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좀 잘 못 쓴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입된 취업 커뮤니티에 자기소개서를 첨삭해달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달리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이 있습니다. 10개 이상. 어그로를 끄는 분들의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은 19은 분명 조언과 지적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쭉 보세요. 보시다 보면 그걸 한 적게는 20개, 많게는 40개 넘게 보시다 보면 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고 본인의 작성에 있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아야 그래서 막 안 쓰게 될 거예요. 조금 의아한 접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잘 못 쓴 자기소개서를 통해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는 것 또한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는 거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자기소개서 문항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이 특강의 대미를 장식해 볼까 합니다. 주요 문항들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저는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크게 4개의 문항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자기소개서로 작성하거나 면접 때 답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측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원 동기가 어려운 건 나랑 별로 연관이 없는 얘기를 자꾸 적으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앉아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업의 현황 적으세요. 현황 칭찬하세요. 현황 잘 나가고 있고요. 이거 이제 본인 강점 적으세요. 강점으로 이거 잘해주겠다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붙어요. 또 한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붙어요. 야구로 치면 3할 정도 되겠죠. 아 이렇게 쓰는 거보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나랑 연관이 없는 현황을 실적 중심으로 나열해 놓고 본인의 강점으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서포터즈성 글이죠. 그러니까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고맙긴 한데 내가 널 왜? 라는 궁금증과 함께 이 서류가 통과될 확률이 극히 낮아지는 거겠죠. 화면에 있는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신세계백화점은 2018년 프리미엄 아울렛 시장의 본격적인 투자를 통해 매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마트와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국내 최고의 오프라인 쇼핑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매출 움직임 극대화를 통해서 영업관리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여기까지는 잘 썼어요. 하지만 그 다음 거 볼까요? 대학 시절 투자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제가 가진 분석력, 수치화 능력을 통해 신세계백화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게 의도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대체 이 투자 동아리 때 일이 입사 후 하게 될 영업관리 일과 별 연관도 없는데 이때 발현된 역량으로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지가 안 나왔고요. 과거의 경험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쟁사에서 동일한 영업관리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른 역량이라고 했을 때는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 경험, 완전 다른 경험 속 이야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적으면 상대적으로 이게 행여나 서류가 통과된다들 면접 때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자네 그 알겠는데 투자 동아리 때 얘기로 뭔을 길렀다는 거지?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네. 혹은 자네가 했던 건 증권사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되게 원론적이고 답 없는 면접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왜 나에게 연관이 있고 적합한지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되고요. 아니면 단순히 투자 동아리 때 얘기를 어필하고 싶다면 분석력과 수치화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 태도라든가 다른 면을 어필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겠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현황 아래 연관성 떨어지는 내 강점을 어필할 게 아니라 내가 어필해야 될 강점이 뭔지 먼저 발견하신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그게 기업의 현황이 됐건 현직자를 만나고 와서 느꼈던 부분이건 채용 설명회를 가셨다가 나의 이러한 면을 높게 사셨고 이 부분이 여기에 적합하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어떤 계기의 차원으로 시작을 하시건 지원 동기의 오프닝성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이 있음을 어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러시죠. 아니 강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진짜 연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업 분석 스터디를 할 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끼리 그냥 조사하죠. 주식 투자하시는 줄 알았어요. 보면 되게 여러분끼리 막 매출액을 얘기하고 업종을 막 비판하다가 에휴 치맥이나 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나가거든요.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면접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나의 어떤 면과 연관을 지으면 좋을지에 대한 대화를 건설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막연한 기업 분석의 현황만을 지식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 게임이 곤란한 것입니다. 경력자로서 지원을 하실 때에는 지식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해당 업계 내에서의 역할과 위치 등을 고려한 답변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경력 이직을 고려할 때는 그런 접근이 적합하지만 변화하는 대졸공채의 트렌드 속에서 그런 접근은 조금 올드하니까 합격할 확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성장 과정입니다. 책임감들 있으시죠? 이 중에 책임감 레벨이 몇입니까 여러분? 책임감 레벨이 한 48 되십니까? 게임 아이템인가요? 이렇게 막 사면 막 늘어요? 막 마셔요? 막 게임? 아니잖아요. 모바일 아이템 같은 나의 성향,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그 성장 과정을 글과 말로 표현할 때 문제는 별로 그렇게 안 궁금한 얘기인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너무 길게 말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유형은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나의 어떤 학부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성향 요거 하나는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 길러져 왔는데 특히 요때 좀 구체화가 되었다. 식의 어떤 구성을 좀 해주시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작성이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구성입니다. 단연간의 대외 활동과 인턴 경험을 통해 책임감은 말로 하기보단 실제 행동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쩌고 저쩌고. 자, 답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용을 구성짓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게 설득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서류 전형에선 성장 과정이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면접의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시적인 얘기를 좀 짧게 언급을 해주셔야 면접 질문을 조금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 이런 접근이 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시점을 계기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이후에는 좀 달라졌다는 구성의 이야기도 일정 부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협업이라는 거 뭐 내 상황에 있었나 싶었지만 4학년 1학기 때 했던 조별 과제를 통해 작은 역할이지만 내 역할대로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와 같이 말이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취업 컨설턴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대체 언제적 얘기부터가 성장 과정이냐라고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만 얘기를 드리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꿈이 아나운서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성장 과정의 시작을 어디부터 적는 게 좋을까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적는 게 맞는 겁니다. 본인의 꿈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생장 하는 게 본인의 꿈이었습니까? 여러분 꿈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 얘기를 꼭 꺼내야 되냐 이겁니다. 그게 막 대단한 얘기면 막 세뇌주식 적을 영역은 분명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내 강점, 테마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끌고 와주셔야 되는데 자꾸 하나의 에피소드가 좀 특이하고 특출나니까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착각들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특출날 만한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결과가 명확해야 됩니다. 상을 수상하셨다거나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경험이어야 중학교 때 얘기도 극대화가 되는 것이지 누구나 할 법한 뻔한 이야기로서 본인의 언제까지 본인이 워킹홀리데이에 간 얘기, 무슨 학교 축제 때 물건 학교 최초로 음식을 배달했어요. 막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걸 적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요. 본인이 이제 148번째 배달한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어필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결국 본인이 선택했던 경험 자체가 그렇게 특수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누적적으로 이야기를 좀 펼쳐준 이야기 아래 특정 경험 하나를 구체화해주는 노력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나의 시점을 계기로 전과 후가 나눠지는 이런 구성의 차별화만이 본인의 에피소드에 조금은 식상할 수 있는 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면접 때 조금이라도 질문 하나 더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 중심으로 실무 면접에서 구조화 면접을 묻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문항들이, 그러니까 질문할 게 도저히 없을 때 자기소개서 속 이야기를 꺼낼 텐데요. 근데 여기서 뻔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질문조차 안 나오고 자꾸 원론적인 질문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질문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도전의식, 아까 말한 것처럼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 한 경험이 있나요? A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날 압박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또 분위기가 또 쌓여지고 이상해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접까지 고려한 내용들이 필요하겠고요. 군대 얘기, 남자분들 이제 해병대를 나왔다거나 무슨 장교를 했던 분이라면 모를까 본인이 유격 훈련했던 얘기를 8줄 이상 적는 건 좀 좋지 않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군대 때 한 행위 자체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펼치는 건 그렇게 썩 매력은 없습니다. 여자분들 요가나 필라테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적어도 되지만 이건 성장 과정에서 적기보다는 본인의 취미 특기에 들어갈 요소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머, 한 요가가 내 마인드 컨트롤에 얼마나 도움됐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를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요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평가가 좋은데 뭐 비파사나 요가 이런 걸 몰라요, 이 평가자분들이. 그러니까 본인 마음만큼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 요가 했기 때문에 나 이런 애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인이 어떤 좀 이런 거 있죠.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는 테마의 한 문장 정도의 요소라면 모를까. 필라테스 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다 채우는 행위만큼은 설득이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이 영상과 이 특강을 참여하는 분들의 영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제 말씀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성격의 장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의 성격 하나 가지고 두 유형을 다 말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격 하나 가지고 양 옆의 얘기를 다 하시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여성답지 않게 자기 주관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있지요. 하지만 때론 독불장군 소리도 들어요. 이러고 얘기가 끝납니다. 그럼 대체 이게 장점이라는 건지 단점이라는 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 말은 그 성격 하나로 하나의 성격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사이드의 이해를 같이 해주시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격의 장점은요, 남과 함께 일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단점은 본인의 그 성격의 단점이 남과 함께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재 어떻게 보완 중이신지가 궁금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점을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점 좀 추천해 주십시오. 네? 단점이 있는데 치명적이라 단점 좀 추천해 주십시오. 혹은 제가 모 학교 컨설턴트 분한테 들었는데 단점이 치명적이라면 길치를 본인의 단점이라 말하라라고 들었대요. 길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길치.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낯선 곳에 갔어요. 뭐 강남역 낯선 곳에 갔어요. 길을 못 찾으니까 카카오 내비를 켜요. 그게 보완이 되는 영역이냐 이거죠. 일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어디 제과회사 탑차 끌고 영업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고서는 그 길치가 그렇게 직무상 단점이 될 수는 없거든요. 막연한 이야기로 치명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물론 치명적인 얘기 안 적는 게 좋겠지만 본인의 성격이 보완 가능한 영역의 성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조금은 우유부단하고 조금은 소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업무상에서 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므로 의사결정하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좁히고 의사결정을 좀 단호하게 해주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입사 후 포부의 이야기입니다. 입사 후 포부는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입사 후 포부는 역시나 문항 속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순히 이런 입사 후 포부에 있어서 내가 뭘 적으면 좋겠다 이전에 내가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기 적혀있는 문항들의 의도에 맞게 내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업무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영업관리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는 일이 영업관리자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영업 관리의 일을 잘하겠다고 하면 믿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잘했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래? 제가 적어도 오늘 이 특강 때 끝나고 질문 받을 때만큼은 분명하게 답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제 강의에서 임하는 저의 포부거든요. 자, 조금만 구체화되게 내가 맡게 될 업무 영역을 좀 범위를 좁혀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입사 초기에 단기 포부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 포부의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은 구체화할 수 있는 영역은 입사 초반부의 단기 포부에 있어서 좀 구체화된 이야기를 좀 녹여보시는 게 좋고요. 그 녹이려면 업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장기 포부를 적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알아야 될 이 업무의 역할, 이 직무 담당자가 가져야 될 생각 등 역할과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아래 이러한 노력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아갈지를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각각의 전형별로 우리 이번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부디 올 겨울 따뜻하게 그리고 취업 준비 단단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